안녕하십니까. 윕스의 송중근 변리사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지식재산 전략적 활용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인데요. 기술 가치 평가가 사업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이제 대해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장에서는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술 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가치 평가는 개별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환산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우리나라는 이제 자산을 해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기계 설비 등이나 그래서 회계자료로서 부동산이 얼마인지 기계 설비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평가가 돼 있는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원가 개념으로서만 되게 적은 기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그 장부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전적으로 가치를 지닌 거래 가능 자산으로서 기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서 이런 기술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술 가치 평가 시장 구조입니다. 보통 기술 기업들이 기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통 IP 기술 평가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IP 기술 금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 시대에는 기술의 가치와 속성을 정확히 평가하여 기술 공급자, 기술 수요자 간의 매칭이 적극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 간의 그 기술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갭이 너무 큽니다. 보통 기술 공급자분들은 이 내 기술이 되게 뛰어나서 그 금액이 되게 높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술 수요자들은 그렇게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매칭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기술 이전할 때 그 매칭에 대한 간격이 꽤 큽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점을 마련해 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평가의 화배 가치 또는 과익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기술 평가라고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자기네 장부 가치를 기술 그 IP 같은 거를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장부 가치를 좀 높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장 규모입니다. 이 가치 평가 같은 경우는 민간에 대해서는 공식 집계가 없습니다. 이런 집계를 해 주는 기관도 없고 민간에서 이걸 따로 보고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국회 자료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6년에서 19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대한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민간기관에서는 전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거는 기술 보증 대부분의 기술 가치 평가는 여태까지 기술 보증 기금의 기술 평가 실제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융기관이 기술 봉지 기금의 설립 목적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평가에 근거한 보충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기술 보증 기금의 이런 평가의 역량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지금은 이제 민간 기관으로 이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부 기술적 보증 기금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민간 기관에서 좀 더 시장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쪽 민간 기관을 좀 높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술가치 평가의 활용입니다. 활용에서는 되게 보통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 이전 거래, 현물 출자, 소송, 세무, 청산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기업들이 그 금융에서는 이제 IP 담보 대출이나 이런 거에서 금융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에서 이전에 대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그 가치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 출자라 그래서 연구소 기업이 설립할 때 그에 대한 이제 자본을 추적하기 위해서 현물 출자로서 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소송, 세무 뭐 이런 청산 같은 법률적 관점에서도 기술 가치 평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표는 기술 가치가 평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IP 기반의 사업 수익 투자 금액 사업 탄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전략 수립 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건 IP를 보유한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입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프로세스 같은 경우 이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얘기 드리는 이제 각각의 어떤 수립 과정도 다 똑같고요. 보통 프로세스는 접수, 면담, 평가, 실사, 본평가, 평가 완료, 투자 실행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나 사전 면담에서 과연 이게 평가로서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시장성이 있는 건지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 평가로서 평가의 의의가 있을 때만 거의 평가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시장성 없다든지 이러면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선 상담을 통해서 좀 걸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본 평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평가 완료를 통해서 투자 실행하든 IP 담보 대출을 하든 아니면 기술 이전하든 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가 사례로서 저희가 바이오 기업을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전략 수립 및 기술 이전에서 본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한 100억 정도 이전을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 이전 거래 현물 출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나 공공 출연하는 기관에서 많이 하는 이전 거래하고 현물 출자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추진을 위해 기술을 도입하거나 현재 보유한 기술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매매에 해당하는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보시면 대상 기술 같은 개인, 기업, 연구소, 대학 같이 보통 기술 이전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그 대신 이제 각 이전 거래인지 허물 출자인지에 따라서 뭐 면담이나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사례를 보시면 뭐 이 자회사 기술 도입은 신상품 개발에서 기술 도입 금액으로 한 11억 정도 평가돼서 이렇게 받은 거고 있고요. 출연원에서 기술 보유 기술 이전에 대해서 기술 이전 금액을 약 15억 원을 평가를 받아서 기술 이전 10억, 16억 정도로 이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기간에 투자 심의 시 보유 IP의 투자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동일한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사전 면담이나 뭐 이런 현장 실사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은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사례를 보시면 바이오 연료 제조 기업 같은 경우 IP 담보 대출로 투자 유치 한 10억을 받은 적도 있고요. 뭐 기술 이전 임금의 16억 원, 투자 유치 20억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담보대출이나 뭐 이건 같은 저겁니다. 그래서 기술가치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보통 기업들은 원가적분법에 의해서 보통 장부에 가치평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허 한 건당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이내일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럴 경우는 이 기술에 대한 시장의 가치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들이 기술가치 평가에서는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로열티 공제법 같은 이런 세 가지 법으로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원가정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원가정법은 단순히 대상 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비용만 책정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파급되는 파급 효과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정법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선 장부의 기재로서 원가 접근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평가하는 이유는 이 가치가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로열티 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접근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 보시면 시장접근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의 근거에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 가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듯이 시장에서 거래된 근거가 있으면 좋은 방법인데 이 시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치 평가들은 민간이나 공공 다시 약정을 맺기 때문에 다 비밀 유지 약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 어떤 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접근법에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익접근법하고 로열티 공제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접근법 같은 경우는 미래의 총소득 흐름에 대한 걸 따지는 거고요. 로열티 공제법은 이 로열티를 소액 기술자가 부담하지 않으면서 절감할 수 있는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는 가치로 따집니다. 물론 수익 접근법과 로열티 공제법이 다 만능인 건 아닙니다. 수익 접근법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되고 영업 비율, 송화, 재무 제품, 예상 매출액 등의 경영 자료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의뢰자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확한 평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로열티 공제법 같은 경우는 로열티에 대한 산정의 측정의 오류에 대한 발생이 있습니다. 로열티 지급 대가가 로열티율 같은 경우도 통계치로 나오지만 이 통계치도 상당한 오류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수익접근법이나 로열티 공제법을 사용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접근법이나 로열티 공제법이 적용하는 그런 비율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가치법의 중요성입니다.
특허는 뭐 혁신성이 짚혀 있고 정적 최종화는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허 및 시장의 성공을 위한 기술 중요성 평가 개선 적절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특허로만 인식될 경우는 이 특허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가치 평가 프로세스가 상품성을 평가하기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눈이 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가치 평가가 맞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점으로 삼을 같은 기술 가치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의 가치의 75% 이상 차지하는 재원은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부동산이나 그러니까 유형자산에 대한 게 많이 중요시되었던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4차 혁명이 들어오면서 IP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대부분 IP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있겠지만 뭐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따진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 IP 자산을 가지고 그 회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평가 대상으로 특허입니다. 특허는 거래 가능성이 있고 상품적 거래상입니다. 사업 주체, 그렇지만 사업 주체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큽니다. 가치평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똑같은 IP를 가지더라도 누가 사업 주체인지에 따라 가치평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IP를 가지고 이제 막 창업하는 회사가 그 IP를 가지고 과연 그 사업성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렇지만 이 IP가 만약에 삼성전자나 대기업이 가지고 가서 사업화를 하게 되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똑같은 IP를 이용하지만 사업 주체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IP에 대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IP는 똑같은데 왜 가치가 달라지냐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IP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 활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IP가 가치가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 내 연수 존재합니다. 그 특허를 기본적으로 IP는 특허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같은 IP를 가지고 그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특허에 대한 연수 그 안에서만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특허 IP가 좋다, IP가 뛰어나다 그래도 그런 IP에 대한 그 연한이 넘어가게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IP가 되기 때문에 거기선 독점적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 내한 연수가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객관상품 어려움 같은 경우는 RP는 동질성, 유사성이 낮아 객관상품의 어려움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가치평가의 세부 단계입니다. 전에 제가 그 표에서 뭐지 그 사전 심사 뭐 예비 본평가 이런 걸 쭉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세부 단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예비 평가 및 현장 실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사업 지리서나 이런 걸 따지고요. 그리고 평가 모델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 접근법을 쓸 건지 로열티 공제법을 쓸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과연 기술에 대한 진보라든지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성에서 얼마나 권리적으로 안정적인 건지, 권리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시장성계는 건 그 기술이 타겟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시장성에 대한 규모를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성 같은 경우는 그 주체가 사업을 해서 얼마나 뛰어난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평가 항목으로서 매뉴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그 지표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평가를 나중에 가치평가 보고서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치평가 보고서를 보시면 가치평가의 그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오늘 사업성에 대한 항목들이 다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존중이 그게 되게 중요해서 일관적으로 기술성이 높은지 그러니까 기술성이 좋다고 했다가 그 시장성에서 뭐 기술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이런 걸 되게 조심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평가 심의회를 거칩니다. 그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린 이런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가 무리하게 타켓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 심의회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심의에서 그런 무리하게 타켓을 조정했던지 아니면은 너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표들이 너무 무리하게 설정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완료 단계에서 그 최종 완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의뢰자한테 넘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세부 단계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거의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 기술금융에 대한 동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도 그렇고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기술사업화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IP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뭐 피부로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그 성장 사다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드릴 그 뭐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술 이전 사업화 기술거래 촉진하고 거기서는 주요 부처가 산업부, 과기정통부, 특허청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최근 이제 기술평가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 동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5 년도부터 쭉 17 년까지 쭉 19 년까지 쭉 정책 동향이 되어 왔고요. 그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이나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 상당히 미진합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보통 기술 기술 투자 금액이 거의 한 40 조인데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관련해서는 거의 한 2천억 거의 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에서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기술금융 패러다임 투자형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금융 체계화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현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과연 질적으로 어떻게 고양시킬 건지 그리고 기업 대상 설명 강화하고 그리고 TDB나 뭐 이런 품질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기술 평가 기간의 지금은 상황입니다. 19년까지 10월까지 보시면 26기관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1년 초창기부터는 대부분의 공공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을 받고 있고요. 16년부터 저희 윕스 같은 사업 그 민자에서 이제 그 지정기관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6년 이후부터는 공공보다는 민간 기업에서 많이 그 지정기관이 지정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최근에 와서도 그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렸지 그 실적 면에서도 공공에서는 많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쪽에서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추진에서도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범위를 좀 낮추고 민간 기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기금 기관 현황입니다. 뭐 아까 기술보증기금, 뭐 환급 벤처 투자, 성장 사다리 펀드, 뭐 금융위원회 다양한 이런 기관 현황에서 벤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권 기술금융 현황입니다. 보시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그리고 기업은행이 있고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게 IP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각각 은행에서 한 달, 그 1년에 거의 한 500건, 600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해서 IP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기술 가치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의뢰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이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 사업화 금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봤을 그림일 겁니다. 보통 죽음의 계곡과 다인의 바다시 사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갭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그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술 금융이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뭐 기술 금융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업 금융과 기술 금융 IP 금융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과연 그 사업 주체의 신용을 보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업 금융이나 기술 금융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주체의 신용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용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IP 금융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를 아예 안 볼 수는 않겠지만 대부분 중점은 IP, 과연 이 IP가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가지고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IP 금융이 좀 더 그 실제적으로 창업하신 분이나 아니면 진짜 돈은 없는데 기술적으로 좀 뛰어난 분들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IP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금융 유형별 평가 방법입니다. 뭐 기술신용 등급 평가도 있고 투자형 지시 평가면 이 같은 것들이 지금 은행에서 담보대출 하기 위해서는 투자형 TCB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가치 평가 같은 게 IP로 담보대출하는 이제 IP 평가라 보시면 되고요. TCB 평가 같은 게 기술과 신용을 같이 접목해서 평가는 은행에서 실행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 지식재산 금융 기법입니다. 뭐 IP 담보대출 있고 I 펀드, IP 자산 금융이 있는데 독특한 건
IP 자산금융에서 세일 앤 라이센스 백이라 그래서 자기 IP를 누구 투자사나 누구한테 매도를 하고 그한테 그 CC권을 받아서 CC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돈이 없고 IP만 갖고 있을 때 IP를 활용하여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돈을 가지고 사업화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실시권을 받아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세일스 앤 라이센스 백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실행한 건 없긴 하지만 최근에 뭐 상표권을 해서 한번 실행한 적은 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그 세일스 앤 라이센스 백을 해서 실시권을 부여받고 나중에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는 식으로 해서 실행하는 이제 사업화 관련된 자산금융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IP 자산금융으로서 많이 좀 하려고 있으나 많이 활용되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IP 유동화는 이 같은 게 그 부동산처럼 IP 유동화입니다. IP 자산 현금을 형성 이에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 또한 기법인 거고요. 그 IP 비즈니스 금융이라 그래서 MP 같은 거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MP 같은 경우들이 IP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매도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MP에 대한 비즈니스 금융이라 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선생님께 이제 IP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융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 네, 저는 그 짧게나마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하는 방식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